주식 시장은 시장이 돈을 벌줄 때가 많아요. 시장이 돈을 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식은 쌀 때 사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시장이든 종목이든 폭락할 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폭락할 때 사는 게 가장 리스크도 회피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 주식 투자 편입니다. 주식 투자는 21년 됐다고 하셨죠? 네네. 주식 공부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증권회사 일단 입사한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대학교 때 학과가 증권 관련 학과인가요? 아니요, 저 경영학과는 하는데 뭐 주식하고는 저는 뭐 네, 경영학과 나왔고. 네네. 그럼 어떻게 공부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아버님이 주식을 네. 실패를 하시면서 네. 주식을 저 반대로만 하면 되겠다. 아니 뭐 그렇게 했는데 그건 너무 단순하잖아요. 단순하죠. 단순한데 주식은 또 생각보다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단순하게 해야 오히려 쉽고 단순하게 투자를 하는 게 솔직히 뭐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네. 투자라는 게 전문 투자가가 아니고는 사실 시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저도 사실 투자를 하면서 엄청 단순하게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쉽게. 그러면서 이제 또 공부도 하고 뭐 자산 가치도 공부를 하고 또 뭐 책도 보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물론 뭐 기업의 기본적인 분석, 뭐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네. 사실 주식 시장은 시장이 돈을 벌줄 때가 많아요. 시장이 돈을 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있어도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주식도 올라가지 않아요. 지수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지수가 받쳐주거나 이 주식에도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뭐 자산 가치주들은 들고 있어도 지금 한 10년 동안 예를 들면 자산주들은 잘 안 올랐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은행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물론 회사는 이익은 계속 나게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일단은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되려면 시장이 이렇게 이런 코로나 위기 오면서 유동성 장세가 오면서 시장이 확 벌어지면서 네. 선순환 구조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주식도 올라가고 저 주식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은 쌀 때 사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쌀 때 사야 크게 먹죠. 그렇죠. 싸게 사야 우리가 뭐 시장에 가서도 뭐 물건도 꽉지만 뭐 싼 게 좋다 그러잖아요. 물론 뭐 좋은 물건은 비싸게 사야 되는 건 맞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시장이든 종목이든 폭락할 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폭락할 때 사는 게 가장 리스크도 회피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대한민국 사람이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알아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아니 폭락할 때 사야 된다. 아는데 왜 그게 안 될까요? 그거는 이제 생각보다 사람들이 욕심하고 공포가 많아서 그래요. 한 90% 이상이 그걸 이겨내면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예를 들면 코로나가 대부분 물론 이번에 종합 개미들이 많이 샀지만은 그건 내가 봐서는 스마트 개미들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하면서 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스마트 개미라는 거는 기존의 자산가라든지 현금을 많이 들고 있었다든지 스마트한 개미들이 많이 샀지 일반인들은 의외로 공포나 오히려 공포 때문에 팔았거나 오히려 인버스를 샀거나 아니면 또 일반인들은 살려고 했는데 언제 사야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대기자들이 더 많았다고 보여지죠. 저도 너무 공감 가는 게 제가 이제 재테크 영상을 올해 뭐 한 1월부터 되게 많이 찍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제 다 주식 투자 저도 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네. 이제 저 계속 뭐 매주 한 명씩 만나야 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뭐 얘기를 듣고 있으면 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코스피 2200부터 지수가 100 떨어질 때마다 이제 몇 천씩 더 넣는 거죠. 네네네. 근데 더 넣을 때마다 더 떨어지니까 네네. 무서운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근데 또 만나 뵈면 또 계속 넣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들어가면서도 뭔가 무서운 거죠. 네네. 그렇죠. 자산을 그리고 박살이 나고 있고. 네네네. 그래서 하여튼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좋은 스승님이 계시는 바람에 일단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뭐 체화가 돼 있는 거죠, 내한테. 그래서 체화가 돼 있어서 좀 괜찮았던 것 같고 그래도 일반인들은 쉽지는 않지만은 이제 요번에 이런 기회는 어떻게 보면은 10년이면 사실 기간이 꽤 길거든요. 10년인데 이런 기회가 잘 오지 않는 기회인데 어떻게 보면 일단은 그 기회는 지나갔다고 봐야죠. 그러나 뭐 잘 종목도 잘 선택하고 잘 하시면은 아직 두 개의 파동은 남아 있다고 보니까 잘 크게 먹는 기회는 좀 줄었다고 이 많이 올랐으니까. 네. 아버님이란 반면 교수가 있었고 공부를 하셨겠지만 전문 투자가나 증권사 출신도 아닌데 뭐 투자 잘할 수 있는 건까지 알겠는데 슈퍼개미까지 되는 거는 그래도 좀 뭔가 다른 나만의 뭔가 필살기 이런 게 좀 역량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노력한다고 다 슈퍼개미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전 않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능량이라기보다 일단은 성격적으로도 좀 낙관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좀 물론 엉덩이가 좀 무거운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일단 나름대로는 또 계속 제 같은 공부를 해놓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생각보다 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게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전문가라는 전문가들이 방송하는 것들 다 보고 또 때로는 뭐 책도 여러 가지 또 보고 모든 것들을 다 봐요. 다 보고 그거를 더 내한테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네. 안 좋은 거는 뱉어내고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 걸로 체화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름대로는 공부를 해서 자기 걸로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주식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공부할 수 있는 매체가 뭐 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도 있고 아니면 주식 투자 관련 책도 있고 네네. 유튜브 방송도 있고 네네. 아니면 뭐 진짜 기업 리포트라든가 종목 분석 그런 걸 막 면밀하게 볼 수도 있고 하는데 좀 어떤 것들 물론 다 하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네네. 좀 어떤 것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인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의 뭐 가치라든가 네. 회사의 성장성이라든가 네. 뭐 산업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두 번째로 이제 기술적인 거, 차트적인 것도 대입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금 관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더 중요한 거는 네. 멘탈이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멘탈을 내가 일단 욕심을 어떻게 제어할 줄도 알고 또 공포를 이겨낼 줄도 알고 이런 멘탈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 대가들이 다 보면 공통점이 많아요. 아 진짜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대가라는 거는 슈퍼개미 슈퍼개미 말고 아니면 뭐 시장에서 알려진 네. 뭐 예를 들면 뭐 윌리엄 모닐, 잭 시리버, 앙드레 코스텔라니, 네. 워렌 버핏, 벤자민 그레이엄 이런 네. 기타 등등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데요? 차티스트인 윌리엄 모닐이나 잭 시리버모도 보면은 이라고 하죠. 윌리엄 모닐은 캔슬님이라고 그게 차티스트거든요. 네. 그리고 잭 시리버모도 어떻게 보면은 추세 추종매매를 하시는 추종매매인데 자기들 신고가를 돌파하거나 새로운 사업의 새로운 신고가를 차트를 이런 거를 윌리엄 모닐은 컵 이론으로 해가지고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조정 줄 때, 눌림목 줄 때 사라고 하고 잭시 리버모어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다시 뚫었을 때 사라는 거죠. 뚫었을 때 N자형 이렇게 뚫었을 때 사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도 보면은 대부분 다가 성장성이 있고 회사 자산 가치 있고 회사 가치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차트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성장 기업이냐 아니냐 그리고 회사가 기본적으로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멘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신경을 썼다는 거죠. 멘탈. 그래서 자금 관리 이런 것들 다 중점적인 자금 관리, 멘탈, 그 다음에 성장성 있는 기업, 그 다음에 뭐 회사가 가치가 있는 기업 이런 것들을 다 하면 다 중점적으로. 차트 투자하신 분들도 가치주적인 거를 본다. 그렇죠. 차트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강조했다는 거죠. 또 그 부분은 아주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잘 지켜도 엄청난 대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차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조금 이제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좀 꽤 있으시잖아요. 네네. 어떤 뉘앙스인지는 아시죠? 실제로 네네네. 그러면 차트는 중요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저희가 매매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상승장에서는 일단 장세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윌리엄 모닐이 컵 이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고 왜냐면 지금도 보면은 종목들이 새로운 트렌드로 가는 산업들은 다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가는 기업들은 완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장성이 생긴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2차 전지 이런 것들도 다 보면은 다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플랫폼 관련 기업들도 다 보면은 신고가 돌파를 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트렌드가 변하는 기업들은 52주 신고가를 다 돌파를 하고 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장세에 따라서는 물론 안 좋으시면 지금같이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갈 때까지 가져가는 걸 보는 거죠. 예를 들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LG에서 이제는 이익이 제일 높은 걸 같던데. 그렇죠. 옛날에는 압도적으로 LG전자 쪽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가져가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트렌드가 한번 된 산업은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 가져가라.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카카오 같은 기업이 지금 경쟁자가 지금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없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거는 경쟁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아직 반도체에서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TSMC를 잡아먹겠다고 지금 오히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TSMC 측면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반대적인 면에서.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중국의 후발주자들이 워낙 많이 따라오니까 좀 위험하다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걔들은 항상 초격차 전략을 쓰고 있으니까 네. 그보다 항상 더 앞서나가는 기술력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뭐 좀 다른 전문가가 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초격차가 끝단에 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 그것도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다가오는 그걸 보고 해도 늦지 않는 거죠. 아, 늦지 않아서. 그래서 누군가 나타나서 얘들이 슬슬 따라온다. 이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신기술을 가지고 따라온다. 그때까지는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군요. 아니, 그 얘기를 이제 강만천 회장님이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은 주식을 펀드에 이제 보유하셨는데 이제 빼셨다고 하더라고요. 빼시면서 이제 한 이유가 삼성전자에 일단 코스피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자체가 너무 높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에서 따라오고 있는 그 초격차가 조금은 이제 점차 너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시길래. 그걸 뭐 확인하고 해도 네. 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확인하고. 뭐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있는 거니까요.